원래 명상은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주무셔야 돼. 많이 주무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명상도 넘어가는 게, 의식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알딸딸한 상태에서 나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 편하지. 편한 이유는 자빠져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는 게 좋고, 내 얼굴 중에서 만약에 못 바꾸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커. 야, 이거 갈아내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걸 껍질을 벗기고 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스트레스 대상이 안 돼요. 그걸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를 대상으로 삼으면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너무 크게 그렇게 웃지 마. 너무 슬퍼 보이잖아. 그래도 사진 찍으면 이게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마사지 받으러 가면 유리합니다. 얼굴 마사지. 근데 집에서 이제 마사지 팩 붙일 때는 너무 여백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있지. 땡겨도 안 돼. 이게 땡겨도 이만큼 남아. 마사지 팩 만드시는 분들은 특대형 조금 한 15% 더 받더라도 특대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론적인 관점 하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론 안에서는 전부 그거를 유도리 있게 돌리면서 갈 수 있어.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들을 내가 온전히 쓸 수 있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노력하면 된다,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육적으로 얘기할 때 네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타고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물만 그런 게 아니고, 키도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뭐 많이 먹는다고 쭉쭉 클 것 같아? 잘 크는 애는 안 먹어도 커요. 다이어트도 똑같은 거요. 잘 타고나서 퍼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효율성 더럽게 좋아가지고 그거 유전자 좀 연구해가지고 어디 저렇게 동물 키우는데 이렇게 좀 접합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 아니, 있어.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타고나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노력하면 돼. 그럼 성격도 타고나는 거다. 지구력도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해라가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노력으로 못 따라간다니까. 노력으로 못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김병만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우사인 볼트를 100m 경기에서 따라갈 수 있겠냐. 우사인 볼트가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김병만이 하루에 10시간 운동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차등을 정당화시키는 거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우열과 우성과 열성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이 왜 공부를 좀 못했느냐? 그거는 내가 타고날 때 이게 지금 버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거 공장 출하시의 하자기 때문에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 축복받은 메시지예요. 제가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그 쩌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 쩌리라는 용어거든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노력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은 평등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더 좋다 그래서 지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것은 지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우리보다 우월할 수 있는데, 지가 타고났잖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재벌로 타고난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해서 1억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1000억이 있어. 근데 그 1000억을 지가 벌었으면 나보다 우월한 놈인데 아버지한테 1000억을 받은 거야. 나보다 우월할 게 없죠. 너나 똑같은 쩌리 아니야. 이게 쩌리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쩌리의 평등. 이거 엄청난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사기입니다. 누가 사기친 거냐면 위쪽에 있는 놈들이 사기친 거예요. 머리 좋은 놈이 너네도 노력해서 봐. 그러면 우리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안 됩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야, 너도 그 정유라 그 얘기 예전에 있었잖아요. 능력 있는 부모 만나는 것도 다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해진 가치들은, 그거는 내가 선택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 평등한 거야.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질 수 있어. 모든 사람.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거야. 균질에서 평등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다르고, 다 다른 것은 하나는 세모, 하나는 네모, 하나는 뭐 동그라미, 하나는 오각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것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5개 손가락이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개 손가락이 있고, 어떤 사람은 4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6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4명밖에 없어. 그러면 누구도 장애인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다 타고난 거라는 걸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인생은 비교 대상을 넘어가면서 모두는 행복 조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욕망적인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행복 가치로다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이 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저게 선불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철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불교를 이태쿠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미학적 가치로 선불교를 보는 게, 미학적 가치가 합리성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고등문화예요. 디자인은 굳이 필요가 없어. 기능적인 게 충실하면 그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시계 제가 감춰놨잖아. 여기 시계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가는 시계를 여러분들이 원하느냐? 이쁜 시계를 원한다는 거지. 왜? 시계가 아예 없을 때는 가는 시계만 갖고도 감지덕지인데, 시계가 치천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집에 놓는 건 뭐예요? 이쁜 시계죠. 이런 정도 시계를 집에 놓고 갔습니까? 이거 절에서나 나. 딱 봐, 이게 뭐요? 딱 절 같잖아. 집에다 이런 거 놓으면 그 며칠 안에 없어진다. 기능에서 문제가 생겨서 망가져서 버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봐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명품은 낡아도 안 버려. 동대문에서 산 거는 조금 낡을까 하면 버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선호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행복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더라. 이성적인 것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명상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누워서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명상과 관련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3조라고 그래서 조식, 조심, 신이라는 건 몸, 몸. 예. 그래서 자, 앉는 거 가르쳐 드릴게. 예. 식이라는 건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심이라는 건 이제 마음 안정시키는 거. 자, 앉는 거. 앉는 거는 제가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의자에 바닥에 앉는다고 가정을 하고, 자, 저는 앉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앉는 거를, 바닥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자식 세대가 아니어서 바닥에 앉았을 때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앉는 거는 한 번 정도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앉으면 최대한 편안하고 몸의 자세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왼쪽 발뒤꿈치. 자, 오른 발을 밖으로 빼놓고 자, 왼쪽 발뒤꿈치를 내 몸의 중앙에 댄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몸으로다가 약간 깔고 앉아. 살짝 몸을 들여가지고 깔고 앉아. 진짜 앉으면 안 되고, 앉는 것 같이 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앉으면 요실금은 치료되겠다. 근데 그렇게 앉지 마. 배긴다, 배겨. 앉지 마. 앉는 것처럼 해서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복숭아, 발뒤꿈치, 내 몸의 중앙, 이렇게 3개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왼쪽 발뒤꿈치 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해. 올라가면 진짜 제주 좋은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야. 안 올라가야 정상이야. 왜냐면 왼쪽 발뒤꿈치의 반쯤이 내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공간이 안 나오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왼쪽 위에 오른쪽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왼쪽 발을 끝까지 안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겨서는 안 되고, 내가 몸을 앞으로 빼서 살짝 거기에 올라앉는다고, 왼쪽 발 쪽에 올라앉는다고 생각하고 내리면 돼. 그리고 오른쪽 발을 그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고 올려놓으면 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러면 최대한 많이 벌려서 이렇게 앉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제 좀 몸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조신, 몸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한다, 조복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 자, 몸을 풀어주는 거는 간단합니다. 약간 흔들어봐. 다리를 접쳐놓은 상태에서 흔들으라니까. 다리를 그렇게 뻗쳐놓은 상태에서 흔들지 말고 접쳐놓은 상태에서. 이게 몸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 그리고 양쪽 손을 대서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고. 그리고 앞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한번 자고 난 개처럼 몸을 한번 당겼다가 다시 앉으면 쭉 한번 이렇게 척추 빼는 겁니다. 척추 빼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당겨서 빼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빼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주고, 앞뒤로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앉는 자세 중에는 가장 안정적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좌식 문화가 없어져서 거의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좌식 문화가 남아있는 건 되게 재밌는 게, 집에서 소파를 놓는데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 소파에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테이블 쪽에 바닥에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거 소파 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게 좌식과 입식이 아직도 약간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저게 왜 바닥에 그것도 의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자를 놔두고 저렇게 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 미간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미간을 한번 만져봐. 손으로 미간 한번 만져봐. 거기를 좀 세게 눌러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밝은 한 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칠판 같은데 밝은 점 하나가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미간에 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는 향을 맡고 배로는 따뜻한 걸 느끼고, 이 상태에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어려운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제 몸을 일으켜 보세요. 살짝. 할만하지? 따뜻한 게. 예. 예,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냐면 잘까봐. 잘까봐. 명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퍼뜩 다시 할 겁니다. 왜냐면 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 안대 배터리 이거 금방 없어지거든요. 요 한 20분도 안 갑니다. 한 15분 정도 가요. 그래서 한 방에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한 방에 길게 하면 사람이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쉽게 의식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알딸딸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 자, 요 미간에 요 점 한번 찍어봐. 손가락 한번 세게 눌러, 세게. 그리고 눈을 감고 거기에 흰 조그만 흰 좁쌀 같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바깥쪽으로 붙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거 그걸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요. 실제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미간을 누르고 누워서 다시 할 겁니다. 거기에 흰 점이 있다는 것만 눈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자, 이제 자빠져 봅니다. 바로 자빠뜨릴 걸 뭐하러 일어냅니까? 아니에요. 각성을 시켰다가 또 들어가고 각성을 시켰다 또 들어가고 해야 돼. 보살님 안대 거꾸로 뒤집어졌어. 여기 뒤집어졌다고. 검은 게 바깥쪽이에요. 네. 자, 미간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응시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세워야 돼요. 너무 일자로 누우시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몸을 이제 또 다시 살짝 일으켜 보시고, 원래 명상은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주무셔야 돼. 많이 주무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랑 비슷해. 폭탄주를 마셔서 뒤집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필름이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실 때 보면 혼자서 양주 같은 거 킵해놓고 이렇게 저장해놓고 한 잔씩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거든. 그게 알딸딸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친구랑 얘기하면서 막 퍼먹는 쪽으로 발전한 거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져서 약간 이상해지면 술을 잘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상도 넘어가는 게, 의식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알딸딸한 상태에서 나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 편하지? 편한 이유는 자빠지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이 안대가 되게 좋은 안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눈도 촉촉해져. 향도 나고 수분도 나고 물 건너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길게 하면 넘어가요. 의식이 넘어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씩 거꾸로 세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간을 한번 만지고, 자빠져서 미간을 만져서 거기를 세게 딱 눌러가지고 어디가 미간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흰 점 하나가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100부터 거꾸로 세갑니다. 100, 99, 98 이렇게. 그리고 몸은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한 자세를 딱 잡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안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우시면 배에 붙이신 핫팩도 띄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지금 더우니까 또 쓸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거 지금 가장 간단한 거 해드린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 자,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손 한 번만 들어. 그리고 5분 만에 주무셨으면 인간인가에 대해서 나는 인간인가 에 대해 생각했대. 근데 편해서 금방 깜빡 넘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눈하고 배가 따뜻하면 사람이 금방 이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불면증 같은 거 있으실 때도 그것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약간 힘드신 분들도 있어. 이 안대 같은 거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다 이렇게 핫팩열은 배에다 붙이는 이런 핫팩열은 금방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를 붙이면 되겠다라는 게 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명상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내가 불면증 같은 게 내가 좀 심하다 이러면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돼. 그게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따뜻한 거하고 내 배가 직접 따뜻한 거는 또 약간 달라. 그리고 방은 차게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공기 자체가 약간 산산한 게 좋아요. 여기도 만약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추운 상태에서 하면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게 확 올라오거든. 근데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층고가 너무 높아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11시 거의 다 됐는데 이 명상을 조금 더 심화한 거를 오후에는 할 거예요. 근데 오후에 지금 그 계곡 쪽으로 가서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가보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얼마가 걸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갔다 와서 남으면 다시 안쪽에서 명상하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게 되면 물에 관련된 명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천연 명상하는 데 있어서 자연으로서는 두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불하고 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불멍, 물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멍, 물멍. 모래멍도 있어. 모래멍도 요즘 유행하는 걸로는 모래멍. 그래 모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는 거거든. 불하고 물은 특이하게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빨아갑니다. 빨아갑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혹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 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불멍을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강경 기도하는 것도 관련해서도 아로마 향초 같은 거를 뭔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향을 필 필요도 없고 초는 반감이 적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향초를 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개발하고 있는데 불멍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물은 언간하면 하지 마세요. 계곡 같은 데나 바다에서 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를 때 원리는 똑같아요. 불이 타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같이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어져. 아무 생각도 없어져. 그냥 보고 있으면.
물도 비슷해. 물도 비슷해. 근데 물은 잔잔한 물보다 약간 빠르게 흐르는 물이 좋습니다. 잔잔한 물은 두 가지가 안 좋아요. 하나는 보고 있으면 약간 들어가고 싶은 느낌도 나고, 바다도 배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바다 보고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무리를 걷는 거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저쪽 발을 내디딜 수만 있으면 빠지기 전에 빨리 움직일 수만 있으면, 목도리 도마뱀도 그렇게 해서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 운동신경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냥 개나 거리나 다 됩니다. 빨리만 뛸 수 있으면 빨리만 뛸 수 있으면 그렇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물은 잔잔한 물일수록 사람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한 가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곡에, 특히 계곡에 잔잔한 물이 있는 데는 약간 야리한 놈들이 살아요. 야리한 놈이 살아. 그래서 걔네가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귀신이 끌어당겨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인데, 대부분 귀신은 아니고 정령이나 유정과예요. 어저께 저녁에 했었던 그 이렇게 기운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나중에 만져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운에 의해서 생겼다, 기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하고 유령하고 정령하고 요정하고 이런 게 좀씩 달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축구나 야구나 핸드볼이나 농구나 다 공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다른 게 몇 가지나 있냐? 그거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저 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면 그런 거 설명해 주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좀 뭐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잘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근데 그게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만 없애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발자국 소리 같은 게 자꾸 나요. 지금은 아파트라서 그건 층간소음이고요. 단독주택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도 있냐면 불을 켜놓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빛이 나요. 또 있어. 3층에서 빛이 나요. 한 방에서. 이런 거. 촌스러 고양 같은 눈빛.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집 주변에다가 쓰레기를 좀 태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을 태우면 그 에너지들이 이렇게 잘 고이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 뭐가 있냐면 좀 습진 땅이 있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물이 잘 고이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이 잘 뭉치면 그 다음에 그게 소리 같은 걸로 작동을 하고, 그게 한 번 더 넘어가면 뭐 빛 같은 걸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거를 불을 태우면 그 에너지들이 소각시켜 버리기 때문에 꼭 쓰레기만 안 태워도 돼. 장작 태워도 되고 아무거나 태우기만 하면 그 빛들이 사라져. 그런 기운들이 흩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흩어져. 그러면 그게 끝납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는 또 생겨.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없애거나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집에 연못 파놓는 집 있거든요. 연못 파면 그런 것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에는 연간하면 연못 파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연못이라고 하는 게 기운을 뭉치는 힘이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기운을 뭉쳐요. 좋은 기운을 뭉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명당이라고 하는 데가 터가 약간 도독하고 양명한 데지 움푹 꺼진 데는 명당이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움푹 꺼진 명당은 묘자리입니다. 그건 음택이라고 하는 거고, 양택 명당은 약간 다 도독하게 올라온 자리들이에요.
도독하게 올라온 자리들. 그래서 연못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화초 좋아하고 이러면 그런 소리 잘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쓱 보면 저건 연못을 메꾸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저거 엔간하면 메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들이 흐르는 물에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약간 고였다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게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거든. 정지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고여 있는 듯 하면서 쓸줄줄줄줄 흐르는 물이 있어. 위에서 볼 때는 거의 잘 안 흐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약간 음산한 구조가 되면 그런데 모기 소식지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이런 쪽 계곡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데서 멍 때리면 뭐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뭔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리고 그런 데서 이렇게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가 나 보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이 들어. 뒤통수가 약간 따끈따끈해지는 듯한 느낌. 뭔지 아십니까? 뭐지? 이렇게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뭐에 잘 반응하냐면 쇳소리에 반응해요. 쇳소리에.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할 때는 요령만 흔들어. 요령 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기도할 때는 목탁으로 하고 제사나 이런 쪽 천도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요령 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 뭔가 룰이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알아. 옛날 사람이 이게 다 어떤 원리가 있다. 그냥 이걸 내가 뭘 만들어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원리들이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되면 그 조건 속에서 저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에 자꾸 바퀴벌레가 나와요. 야, 서식적으로 유리한 뭔가 환경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그걸 네가 처리해줘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서식 조건을 내가 바퀴벌레의 서식 조건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조건을 날리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음식물이 어디 뭐 이렇게 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되지. 집에 좀벌레가 살아요. 그러면 환기를 잘 시키고 습지지 않도록 하면 좀벌레는 사라져요.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원론하고 이론론하고 달라요. 이론론에서는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라고 하는 게 물질과 정신의 동시에 통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으면 어떤 물질적 형태로다가 이렇게 느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요정이나 정령 같은 애들이에요. 기록에는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임해망냥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운이 뭉치는 쪽에는 계속 그런 구름이 마치 생기듯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빛으로 바뀌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오후에 만약에 시간이 되거나 저녁에 명상할 때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눈앞에서 뭔가 이제 반짝반짝 빛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냥 잡아뜨려 놨지만 뭔가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게 에너지가 응축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하면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 번개가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큰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살이 나오는 얘기 아니고 뭐 이렇게 밤에 화장을 하는데 방광을 해서 뭐가 이렇게 오로라 같은 게 서렸어요. 그거는 그 스님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원리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운집을 했고 큰 스님이니까 많이 운집을 했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숙연해. 그러니까는 저기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고기압은 빨리빨리 흐트러지는 거고 저기압은 이렇게 뭉치면서 흘러. 성향 자체가. 그러면 그 기운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뭘로 나온다 그랬지? 빛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 빛의 초보 형태가 오로라 같은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구심점이 생겨서 좀 더 강화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발광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발광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으면 사실 체육관에서도 빛이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사람만 많으면 그 에너지를 내가 통제해서 집중적으로 어디로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유도만 해도 뭐가 보이게 해줄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느냐? 아,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빛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감았을 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정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보여. 예민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보여.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작동 원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포박자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는 게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는 게 많으면 신기한 건 없어요. 어떤 인과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시맨 콜라병처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네가 무지한 거지 신기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통이나 이런 것도 다 인과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거지 기적같이 막 이렇게 인과를 넘어서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술사가 마술을 이렇게 하면 뭐 이은결이나 뭐 최현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무슨 뭐 마법사처럼 막 눈앞에서 뭐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고 진짜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 착각할 정도까지. 맞잖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술을 배운 사람이면,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술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트릭 해법 영상 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그런 걸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아, 저렇게 해서 저게 자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몸이 잘리지. 몸이 안 잘리는 건 생각하지. 설마 잘랐다 붙였겠어? 아니, 그렇지.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아니, 맞잖아. 설마 지가 허공에 떠오르겠냐? 뭔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든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신기하지. 맞잖아. 근데 그런 유튜브 해법 영상을 보면 걔가 어떤 트릭을 쓴다는 게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다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최현우가 할 때 그게 신기하지 않느냐? 신기해. 신기해. 알아도 신기해. 알아도 신기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최현우 같은 그런 A급 마술사들이 본다면 더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와,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처럼 신기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아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진짜 연습 많이 했겠다.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술사가 마술사를 봤을 때는 인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초인과로 보기 때문에 신통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의 핵심은 지와 무지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런 무지는 우리 주변에 무진장 많아.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이렇게 써도 이 작동 원리를 아느냐? 몰라. 알기는 개뿔이 알아. 여러분이 약을 먹어. 어디가 몸이 아파서 그 작동 원리를 아느냐?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알면 행복합니까?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약해. 제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약해. 그래서 이게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훈련을 해서 자, 여기 조그만 거 있네. 정신적으로 훈련을 해서 이거를 들어 올렸어. 한 20년 동안 정신훈련을 들어 올렸어.
딴 거 해, 딴 거. 그 정성이면 딴 거 해. 20년 동안 이거 하나 들어서 장하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효용성을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아무 효용성이 없느냐? 아니야. 명상할 때 내가 행복할 때 그건 미학이라고 얘기했잖아. 미학은 주관 판단이에요. 객관 판단이 아니고 주관 판단.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화장 진짜 웃기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 왜 화장을 저따구로 한대? 그런데 그 말을 차마 못 해주지. 근데 자기는 그게 이쁜 거야. 자기는 그게 이쁜 거라니까. 되게 재밌어.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미학적 판단은 공통성이 아니에요. 공통성이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바깥 양반이 제일 잘생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누구랑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옆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지. 어디 있다 내놔도 아무 문제 안 생길 얼굴이다. 네가 미쳤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쓸모가 있고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지 못하면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단지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귀에 솔깃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물을 볼 때는 물을 딱 보면서 정신을 자꾸 딸려 보내면서 멍을 감으면 안 돼. 지금 방금 이것도 할 때도 내가 숫자를 쉬어보세요, 점을 찍고 거기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의식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즐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 가면 안 되고 내가 의식을 쥐고 있으면서 그 물을 보고 있어야 돼. 그게 명상이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 술 먹고 이러면서 미친 듯이 막 폭탄주를 마셔가면서 정신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정신이 끊기면, 쉽게 말해서 필름이 끊기면 행복은 존재하냐? 이 얘기를 해. 의식이 없는데 뭔 행복이 있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가 물에 가서 제가 물을 보세요, 뭐 어떻게 저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계속 미간에 정신을 놓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봐야 돼요. 딱 그런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미간에 집중을 하는 게 쉬우면 미간으로 집중하고 나는 이렇게 눈 뜨고 물 보고 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염주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원래 이름이 수주입니다. 수주. 숫자를 센다 그래서 수주야. 숫자 세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냥 생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돌려가면서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그게 왜 어렵습니까? 계속 해봐라. 그거 까먹는다. 그래서 돌리면서 세는 거야. 그게 까먹어집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호흡할 때도 99, 98 이렇게 세라 그랬잖아요. 그거 금방 까먹어요. 생각보다. 금방 까먹어서 내가 몇 세지?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내가 바본가? 이거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왜 숫자를 까먹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오후에 나가서 그거는 체험 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챙겨서 나중에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계곡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요. 계곡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갖고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조그만 손수건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말려. 화장실에서 비데 썼는데 휴지가 떨어졌네? 그러면 그 바람으로 그냥 계속 말려. 계속 눌러가지고 말려. 언제까지 말리면 됩니까? 다 마를 때까지. 안 그러면 약간 물기 있는 상황에서 참든가.